자, 그러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운화 리브로 에스페란토 제1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지난번하고 표지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엘라 운화 리브로 데 에스페란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책은 운화 리브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본래 책은 링구보 인터나시아 그냥 국제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에스페란티스토들이 나중에 애칭으로 운화 리브로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책의 제목처럼 이렇게 통용이 되는데 저는 또 제가 만든 이 교재는 그 운화 리브로를 100%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닙니다. 어, 맨 끝에 붙어 있는 그 단어장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누알리브로라고 하지 않고 엘라 우누알리브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것은 자메노프가 처음 발표한 러시아어판의 그 우누알리브로 제1서 표지입니다. 다 러시아 글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가운데 포르 루소이라고 하는 부분만 에스페란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1서 안에 첫 장을 넘기면 이런 말이 나와요. Internația lingvo simile al ciunația estas propraĵo socia kaj la aŭtoro porciam forcedas ĉiujn personajn rajtojn 예지. 국제어는 다른 모든 나라 말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국제에 대한 모든 개인적 권리를 영원히 포기합니다. 그런 말을 자메노프가 써두었습니다. 그래서 자메노프의 이 책자는 사실 누구나 공유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말 자체도 더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에스페란토를 처음 배울 때 저는 무료 강습회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에스페란토 강습회를 하면서 뭐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어요. 중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02년 처음으로 중국 영길 지방에 와서 에스페란토 강의를 해보니까 무료로 하니까 중국 에스페란티스토들이 좀 놀라요. 놀라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중국에서는 아마 이렇게 무료로 강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거의 다 무료로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저는 역시 돈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로구나.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자, 다음. 제가 이 부분을 새로 집어넣었는데요. 우리가 제1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자메노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찾아 넣었습니다. 주로 에드몽 프리바가 지은 비보 데 자메노프에서 찾아낸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메노프는 1859년 12월 15일 비알리스톡에서 출생했습니다. 지금 비알리스톡은 폴란드에 속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비알리스토크가 폴란드에서도 또 리트바 일란도이라고 불리우는 그 북동부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폴란드하고 좀 다른 나라처럼 취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땅덩어리의 일부분이 오늘날 리투아니아가 된 겁니다. 리투아니아. 근데 비알리스토크는 폴란드 그대로 남았어요. 근데 자미노프가 그 후로 제3의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가 영국에서 열렸는데 그때 자기가 스스로 한 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자기의 조국은 리토브이어라고 말을 합니다. 폴란드가 아니에요. 리토브이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미노프가 뭐 폴란드 출신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자미노프 자신은 폴란드 출신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자신은 리토브이오, 오늘날로 치면 리투아니아, 지금 최대석 선생이 가 있는 곳이죠. 그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78년도 그가 이제 19세 때 링구웨 우니베르살라라는 말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에스페란토의 전신이 되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축하연도 베풀어요. 그때가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졸업반입니다. 그리고 79년 여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입학하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너무 이상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미노프의 원고를 압수를 합니다. 네가 대학 공부할 동안에는 이거 절대 더 계속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원고를 몽땅 압수를 해서 어디 감춰둬요. 그래서 자미노프는 이제 모스크바 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2년 동안 아주 힘든 생활을 모스크바에서 했어요. 돈 때문에 그랬어요. 그 가정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유학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제대로 대지 못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2년 후에 여름 방학 때 집에 와서는 부모님에게 좀 청하죠. 와르샤바 대학으로 옮겼으면 합니다.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해서 와르샤바 의과대학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때 2년 후에 1881년도에 와서 알게 된 것이 아버지가 그 원고를 다 불태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죠. 그래서 자미노프가 무척 놀라죠. 그러나 자미노프가 그 원고를 작성한 것이 그저 뭐 쉽게 작성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갈고 닦아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 그게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미노프는 다시 원고를 썼어요. 뭐 거의 똑같죠. 그리고 책 표지도 만듭니다. 그때 만든 책 표지가 이거예요. 링그보 우니베르살라 이렇게 이제 됐어요. 여기는 링그웨가 아니고 링그보라고 나오죠. 또 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아버지가 불살라 없앤 게 어쩌면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자미노프가 거기서 좀 고친 거예요.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85년에 4년 후에 바르샤바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제1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의사 자격증도 취득합니다. 처음 그가 의사 자격증을 받은 것은 일반 의사 자격증입니다. 근데 자미노프가 원래 심성이 아주 약하고 착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그 피 흘리고 수술하고 이러는 걸 차마 견뎌내지를 못해서 가장 좀 그런 거 안 보는 과가 어떤 과겠는가 고민한 끝에 안과를 택합니다. 그래서 비엔나에 가서 1년간 안과 공부를 합니다. 그 사이에 제1서 출판을 위해서 여러 군데 노력을 하죠. 알아보죠. 그러나 아무도 그걸 출판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실망을 하죠. 그래서 1886년에 바르샤바에서 안과병원을 개원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라 질베르니크라는
소녀를 만납니다.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클라라 질베르니크의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큰 상인이었고 부자였고 그 아버지가 자메노프의 그 천재성을 알아봅니다. 알아보고는 결혼도 하기 전에 그를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87년 4월 11일에 젤베르니크와 약혼을 하고 바로 석 달 뒤에 7월 26일 날 우누알리브로가 출판 허가가 되고 출판이 완료가 돼요. 장인의 후원으로. 예전에 제가 처음 에스페란토 배울 때는 7월 14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그 당시 러시아가 쓰던 율리우스력에 의하면 7월 14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역에 의하면 7월 26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80년인가 81년경에 우리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 기관지에 이걸 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 에스페란티스트들이 전부 7월 14일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때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7월 26일이 맞다. 그렇게 발표를 했죠. 자, 그 후에 자미노프가 직접 폴란드, 프랑스,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또 출판을 합니다. 곧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에 클라라 질베르니크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88년 1월 30일에 두알 리브로 출판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출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알 리브로가 88년 1월 달에 나와요. 금방 나오는 거죠. 그리고 89년도에 영어판, 우누알 리브로 영어판이 나옵니다. 88년도에 이미 영어판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89년도에 리차드 헨리 교르겐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걸 보고 그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88년도 번역판은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이것을 공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89년 10월에 우누아 아드레사로가 나옵니다. 이건 왜냐하면 자메노프가 제1서 끝부분에 가서 1천만 명 서명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1천만 명이 에스페란토를 배우겠다고 서명을 하면 그때 나도 배우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서명 운동을 해요. 근데 사실 1천만 명 서명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89년 10월에 1000명은 왔어요. 서명을 했습니다. 1000명. 그러니까 10,00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나 그 후로 그 운동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그때까지 기다릴 거 뭐가 있느냐. 지금 우리 잘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에스페란토 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1천만 명 서명 운동은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흐지부지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에스페란토가 이 언어의 이름으로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4년 후에 1903년에 푼다멘타 크레스토마티오가 출판이 되고요. 거기에 제1서가 에스페란토로 번역이 되어 들어갑니다. 그걸 제가 또 많이 이번 이 교재 만들면서 인용을 했죠. 그다음 1905년에는 제1차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가 프랑스의 블로뉴 슈르메르에서 열리고요. 푼다멘토 데 에스페란토가 확정이 되고 출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푼다멘토 크레스토마티오는 기초 명문집이라고 할 수 있고 명문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푼다멘토 데 에스페란토는 에스페란토의 기초라고 해서 그 문법도 들어가고 연습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장도 들어가고 하면서 그걸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에스페란토의 기초로 그 프랑스 제1차 세계대회 때 확정을 해요.
사람들이다. 모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건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펀다멘토 데 에스페란토를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1917년 4월 14일에 바르샤바에서 연면에 들어갔습니다. 좀 길었는데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건 보았고요. 자, 이것이 87년에 폴란드로 번역한 표지고, 여기서는 프랑스로 번역한 표지고, 여기서는 독일어로 번역한 표지고, 이건 89년 영어로 번역한 표지입니다. 제가 미리 드린 데에서는 이 독일어판과 프랑스판이 차례가 바뀌었는데 제가 옮기면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이 교재를 만들면서 여기에 좀 써놓은 겁니다. 여기 소개하는 제1서의 이 에스페란토 번역은 펀다멘타 크레스토마티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메노프가 러시아어로 된 원본 제1서에서 직접 번역한 것이며 원본과는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차이점은 T암, 키암 등의 상관사의 모습에 있습니다. 이 상관사들은 원본 제1서에서는 T안, 키안 등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2서의 부록에서부터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2서가 88년 1월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서가 나온 몇 달 뒤에 자미노프가 바꿔요. 사실은 실수한 거죠. 자미노프가 실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티안, 키안 그려버리면 그 형용사 티아, 키아의 목적격하고 같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티암, 키암 등으로 다 바꿉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의 셋째 부분은 우누아이 리브로의 포로 에스페란티스토이에서 발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셋째 부분이 푼다멘타 크레스토마테오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걸 다시 그곳에서 여기서 발췌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참고하시려면은 다음 사이트에 가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제1서라고 한글로 적힌 이 사이트는 한국어 위키피디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아주 제1서를 자세히 잘 소개해 두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이 부산에서 에스페란토를 배운 마소리소라는 분이 청년인데요. 그분이 처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후에 뭐 한 500여 회 편집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이 아주 잘 이렇게 만들어 둔 게 있어요. 물론 이건 문법적으로 설명한 건 아니고요. 소개를 한 거죠. 참 놀라워요. 대단해요. 어디에서 그렇게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그렇게 잘 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잘 모르고 또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낱말이 처음 발표됐던 것하고 바뀐 게 있다.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페리라고 된 것이 뒤에는 에스페리로 바뀌었다든지 윙키가 웬키로 바뀌었다든지 그런 말이 나오는데 어디서 그것을 찾아서 그렇게 소개했는지 근거를 안 밝혔어요. 출처를 안 밝혔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마소리스 씨가 다음에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고친다는 게 그거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근거를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멜포가 제1서에서 그 견본문으로 시를 두 편, 자기 시를 두 편 넣은 게 있는데 그 시도 잘 번역해서 그게 실어 놨어요. 이 사이트에요. 참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분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참 대단한 역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 제1서의 구성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서의 구성은
처음에 머릿말이 나옵니다. 앵콘 넣고, 그래서 머릿말이 제법 길어요. 그리고 이 머릿말에서 해결해야 할 세 가지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 첫째, 놀면서도 배울 수 있게 쉬워야 한다. 뭐가? 국제어가 말이죠. 적어도 누군가가 국제어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려면 이런 정도는 해야 된다고 자기가 제시한 겁니다. 둘째는 배우고 나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고 난 다음에 라야 그게 실용성이 생긴다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혼자만 배웠더라도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셋째, 세상의 무관심을 해결하고 집단적으로 빨리 실용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참 놀라운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 국제어라고 내놓은 시안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시안들은 다 이런 점에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매로프는 핵심을 찌른 거예요. 핵심을 찔렀어요.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부분이 자매노프의 천재성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머릿말 다음에 첫째 문제 해결 방법이 나오고 쭉 이어지는데 그 첫째 문제 해결 방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놀면서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쉬워야 한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자매노프는 그 해결 방법으로 첨가어적 구조를 생각합니다. 물론 뭐 발견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메노프의 전기나 읽어보면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리고 접사, 접두사, 접미사와 같은 이 접사를 생각해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핵심이에요. 에스페란토의 핵심이에요. 첨가어적 구조라는 것은 우리 한국어와 같은 이런 구조입니다. 영어나 러시아어나 뭐 중국어나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한국어와 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로서는 에스페란토가 이런 첨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배우기 쉬워요, 사실은. 배우기 쉬워요. 딱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걸리는 것은 문장 구조입니다. 단어의 구조가 아니라 문장 구조예요. 이 첨가적 구조라는 것은 단어의 구조거든요. 단어. 그러나 그 단어의 단계를 넘어서서 문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문장 구조가 이게 인도 유럽어적 구조가 돼버려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관계사라는 겁니다.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사 때문에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박용성 선생이 종종 이야기를 하죠. 관계사 이 문제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미리 배우지 않은 분들은 영어를 전혀 모르는 분들은 에스페란토 처음 배우면 이 관계사에 가서 딱 막혀버려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깊은 노력을 해야만 그 과정을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어쨌건 첫째 문제 해결 방법을 사메노프는 나름대로 그렇게 해결한 거예요. 둘째 문제 해결 방법, 배우고 나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제1서 부록의 단어장을 부록으로 첨부합니다. 그것과 견본문 6가지를 거기에 끼워둡니다. 이것으로서 해결해요. 셋째 문제 해결 방법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1천만 명 서명운동입니다. 그리고 서명지를 일서 뒤에 붙여놓습니다. 그 서명지를 딱지처럼 떼서 서명을 해서 자메노프 박사에게 보내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걸로 이제 해결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셋째 문제 해결 방법까지 설명을 한 후에 부록으로 교재를 넣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16개 기본 문법이라고 잘 부르는데요. 남유럽은 이거를 레르놀리브로 교재라고 부릅니다. 교재. 그러니까 에스페란토의 교재는 사실 이거예요. 16개 기본 문법이 교재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것만 가지고 에스페란토를 가르쳐보자.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계사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게 걸려서 한국 사람들에게 16개 기본 문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은. 자, 그리고 그 16개 기본 문법에서 아, 뭐, 써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아는 글자 28자를 소개하고 보에서는 품사 8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럼 소에는 일반 문법 8가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8가지 합쳐서 16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로 부록으로 단어장 917개의 어근이 들어있는 단어장을 첨가합니다. 자, 이것이 제1서의 구성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걸 썼는데요. 에스페란토 문장 파악, 해독, 번역의 핵심이라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사실은 에스페란토 문장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단어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 강의에 들어오시면서 단어 미리 찾아보지 않고 들어오신다면 안 돼요. 그거는 강사를 좀 욕보이는 것이거나 강사를 무시하는 것이거나 그런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단어 찾아보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스스로는 좀 조심해 주십시오. 단어를 미리 다 알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 모르고 하겠다. 그것은 숟가락 들지 않고 밥 먹겠다. 손 안 대고 코 풀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주술 관계, 주어 수로 관계를 파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 개인지를 파괴해야 돼요. 그 다음 부사어를 잘 파괴해야 합니다. 부사어는 우리말로는 그저 부사 이러면 간단하지만 에스페란토에서는 그것이 분사 구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전치사구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사어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와 수어를 파악할 수 있으면 부사어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관계사로 이루어진 관계절, 관계 절이 관계 대명사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관계 부사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그걸 파악해야 돼요. 에스페란토 문장에서 이거 파악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에스페란토와 한국어 문장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고지고대로 한 문장은 한 문장으로 번역하려고 하고 또는 뭐 긴 문장을 그대로 길게 번역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문장이라도 이거를 두, 세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돼요. 뭐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번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번역 후에는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번역만 다시 읽고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뭐 윤문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뭐 우리 일반적으로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좀 성급한 분들은 일 과정을 생략해 버리죠. 안 됩니다. 적어도 하루 정도 지난 후, 뭐 더 시간이 길수록 좋아요.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고 하면요. 이제 의역이 되죠. 의역. 의미를 따라서 번역한 게 되죠. 지금 에스페란토 제1서의 영어본을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의역을 했어요.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합니다만은 중국어 번역을 보니까 그것도 좀 그래요.
그리고 한국어 번역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수고를 많이 해서 1988년도에 벌써 33년이 지났죠. 장정열 씨와 이영구 전 회장님이 그때 벌써 이걸 번역을 했어요. 한국어로. 그걸 제가 최근에 그분들로부터 입수해서 제가 봤습니다. 지금 아마 팔리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그 당시에 큰 노력을 기울이신 것을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벌써 33년 전에 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손을 대고 가다듬어야 되겠다 싶은 게 여러 군데 띄어요. 그리고 의역 같아 보이는데도 여러 군데 띄고.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 강의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의역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문장을 파악하고 그 문장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번역만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이 공부에서는 의역만 하지 않겠습니다. 직역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자, 첫 페이지를 보도록 합니다. La nun proponatam brochurum la leganto credebile prenus en la manoin cun mal confido. La nun proponatam brochurum 목적입니다. 주어는 la leganto. 독자는 크레데블레 아마도 프레너스 취할 것이다. 손에 잡을 것이다. 뭐 그래도 좋아요. 엔나 마노이 손 안으로 취한다. 그러니까 손에 잡을 것이다. 큰 말콤피도라는 것은 배신이나 불신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불신과 함께 손에 받아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뭐 그렇게 되죠. 쿤 안타우의 프레타 펜소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안타우의 앞에 미리 프레타 준비된 펜소 생각 이 선입견이죠. 그걸 안타우 유조라고 해도 되죠. 안타우 유조. 그것을 가지고 이 책자를 지금 현재 제가 제안하는 이 소책자를 받아볼 것입니다. 그 선입견이 어떤 선입견이냐 하면은 K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Allí estos proponata ia ne effettivigebla utopio. 그에게 이야 내 effettivigebla utopio. 어떤 실현할 수 없는 이상, 유토피아가 이게 주어입니다. 가 에스토스 프로포나타 제한되겠구나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 책을 보겠지요. 그 말이죠. 여기 펑크토 코모가 나오죠. 이 펑크토 코모는 거의 다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펑크토를 하고 뒤에 미를 대문자로 새로 시작해도 돼요. 미 데바스 TR 그래서 저것 때문에 TR 미 데바스 이러겠죠. 근데 자매르폰은 이렇게 TR을 뒤에 가끔 써요. 그래서 나는 데바스 해야 합니다. 안타우치요. 우선 패티 청해야 되겠습니다. 랄레간톤 독자들에게 리 포르메투 떨쳐버려라. 티운치 안타유존 여기서는 이제 안타유존 썼죠. 이 선입견을 떨쳐버려라고 청하고 싶다. 다음에 이렇게 명령형 동사가 쓰이면 뭐뭐 하도록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포르메투 하도록 청한다는 거죠. 던져버리도록 청해야 되겠다.
카이, 그리고 또 케, 리프리펜수, 고려하도록 청해야 되겠다. 세리오제, 심각하게, 그리고 크리티케, 비판적으로. 비판적으로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좀 이걸 선입견을 가지고 또 보는 경우가 있죠.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걸 자꾸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비평적으로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비판적으로라는 말을 고지고대로 그냥 써도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성적으로 이렇게도 번역해 봤어요. 그래서 라 프로포나탄 아페론, 이 제한되는 일을 좀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고 청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번역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틀림없이 불신의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소책자를 받아보실 것입니다. 마치 제가 어떤 실현 불가능한 이상을 소개하고 있는 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제가 소개하는 이 일을 제발 선입견 없이 진지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혹시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한 말 중에서 뭐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혼자 너무 많이 떠들었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 조모로 하는 이 강의가 이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이게 지금 내가 넘어가도 되는지 가면 안 될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한 분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넘어가도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페이지. Mine parole stieci vaste pretio. 저는 여기서 vaste, 장황하게, 뭐 공간적으로 넓게라는 뜻이 우선적입니다. 그러나 장황하게 이렇게 말해도 좋겠어요. 프리티오, 그것에 관해서 TH 여기서 장황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티오가 뭔가 그 키한 이후가 프리티오입니다. Chiam grandegan signifon havus por la homaro la enconduco de uno comune acceptita lingua internazia.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enconduco입니다. la enconduco, 그 도입이 동사는 havus, 가질 것이냐, 목적어는 chiam grandegan signifon,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것이냐. 그 무엇의 도입이냐? de uno comune acceptita lingua internazia. 공동으로 받아들여진 국제어, 하나의 공동으로 받아들여진 국제의 도입이 포르라 호마로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국제어는 또 키우 관계절로 이어지죠. presentus, egalaitan, proprasion. 그 국제어는 프레젠티 다음에 목적어를 쓰는 이런 구조와 자매는 문장에서 종종 나오는데 이것은 ST 다음에 그냥 주격을 쓰는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무엇이다, 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에가라이타 프로프라조 즉 공평한 모두가 권한이 있는 공동 권한의 그 말이죠. 프로프라조 세상, 델라 투타 몬도 모든 세상, 전 세상의 공공재라는 거죠. 공공재이다. 프레젠투스 에스투스 그렇게 보면 돼요. 아파르테난테
어디 어디에 속하면서 분사구문이죠. 이런 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렵습니다. Speciale alle neoella existante nazioni. 현재 존재하는 민족들 어느 민족에게도 속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공동의 재산인 국제 그 말입니다. 제가 번역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인류를 위한 공동의 국제어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장황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국제어란 전 인류의 공동의 자산이며 동시에 어느 특정 민족에게는 속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완전히 직역이라고 보기 어렵죠. 넘어갈까요? 예. 네. 셋째 페이지에 Chiom da tempo che il lavoro è stato sperdata por el lernado de frente e lingua. 자, 여기에서 Chiom da tempo, 얼마나 많은 시간이 está sperdata, 이뤄지고 있느냐, 낭비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전체적으로 이게 의문문 같은 거예요. 키움다로 시작했으니까요. 아니면 뭐 감탄문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 뒤에 맨 끝에 의문 부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의문문으로 번역해도 좋아요. 뭘 위해서 이렇게 희생이 되느냐? Por la el lernado de frente al lingua. 외국어들을 배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소비되고 낭비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말들하고 치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해봤자 이 말입니다. 해봤자 말그라고 치요. 우리말로 좀 의역을 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El veturante el limo de mia patrullo. 우리 조국의 국경을 벗어난다면 el veturante 베투리 차를 타고 떠나다 어디 벗어나다 그 말이죠. el veturante 조국의 우리나라의 국경만 넘었으면 우리는 ordinare 보통 nehavsla eblon comprenigiati similai agli homi. 우리는 보통 nehavsla eblon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능성이 없어요. comprenigiati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 쿤 similai agli homi. 쿤 호모의 similai agli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에게 닮은 사람, 우리와 닮은 사람들. 자, 제가 만약 이거를 쓴다면 쿤 호모의 시밀라이 알리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자메노프는 이렇게 수식어, 시밀라이 알리가 수식어 구죠. 수식어 구를 수식 받는 명사 앞에 많이 써요. 종종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메노프 문장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마 어떤 자메노프가 잘 아는 언어의 영향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후에 에스페란토가 이제 많이 바뀌잖아요. 오늘날 100년 이상 지나오면서. 근데 요즘 우야에서 나오는 잡지들을 보거나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런 문장 스타일보다는 주로 뒤에 가는 스타일. 그러니까 호모의 시밀라이 알리 이런 형식들이 더 많습니다.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다 알아둘 필요가 있죠. 제가 번역한 걸 보여드릴게요.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까? 당장
자신의 조국을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의문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뭐 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어요. 네, 궁금하기라기보다도 조금 네네, 말씀하세요. 말그라고 치오에 대한 의견을 네, 제 느낌으로 얼마나 시간을 많이 썼는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놓고도 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 그런 그렇죠. 말그라고 치오요 그런 예,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걸 번역을 뭐 굳이 직역은 안 했는데 그런 어감이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시면 좋겠어요. 여기 제 목소리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네, 들립니다. 그래요? 네, 여기 의문문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도 네, 그냥 느낌표로 해서 피음다 템포부터 시작해갖고 네, 하이아트까지 느낌표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네, 네. 예, 뭐 그래도 좋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의문문으로 해도 좋고 감탄문으로 해도 좋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래도 되죠. 어, 드려야 합니까? 이러면서 감탄문으로 느낌표를 하는 것, 그것도 좋겠어요. 어, 우리말에도 그래요. 드려야 합니까? 까가 꼭 의문문은 아니에요. 제가 의문표를 써서 그런데 좋은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말에 합니까? 그래 놓고 그냥 느낌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맨 끝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느낌표 해도 돼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자, 넘어갈까요? 예. 네. 다음 페이지. Chiom da tempo laboroi kaj materialaj rimedoj estas perdata por tio, kaj la produktoj de unu literaturo estu alligitaj al ĉiuj aliaj literaturoj. Kaj en la fino, ĉiuj li povas per tradukoj konatiĝi nur kun la plej sensignifa parto de fremdaj literaturoj. 얼마나 많은 시간, 노력들이 그리고 물질적인 레메디는 수단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수단이라는 게 뭐 제가 볼 때는 돈입니다. 돈. 금전적인 수단, 돈. 그런 것들이 포르티어 이걸 위해 낭비되고 있는 얘기죠. 그게 뭐냐? 라 프로덕토에 대우는 한 문학, 한 나라의 문학, 한 민족의 문학 작품이 에스토 알 이기 있다. 알 어디에게라는 전치사죠. 그게 이기 붙이고 있다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시키다 뭐 이렇게 봅니다. 번역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알치우의 알리아의 리터라투르의 다른 민족의 문학들로 접근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접근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엔나피노 그리고 결국 치오엘리 우리 모두는 그 번역들을 통해서 번역들을 가지고 코나티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다만 코나 플레이 센스기니파 파르토 데 프렌데 리터라투르 외국 문학의 아주 극소량 센스기니파 파르토 아주 일부분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번역을 우리 다 할 수 없잖아요. 한국 문학도 얼마나 훌륭한 문학입니까? 근데 그게 지금 외국어로 번역이 안 되고 있잖아요. 뭐 0.00001%나 되는지 모르죠. 그걸 통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어느 한 민족의 문학이 다른 여러 민족의 문학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물질적인 수단들을 동원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번역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저 외국 문학의 아주 작은 부분밖에는 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도 물음표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느낌표가 좋을지 물음표가 좋을지 말이죠. 저도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이 50분이 이제 됐는데 조금 오늘 다는 못하겠네요. 한 문장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said, 그러나 c'è existado del lingua internazia, 국제의 존재에서는 국제어가 존재한다면 이 말이죠. 치의 traduco의 모든 번역들은 esto fará tenure en tiunci lasta. lasta, tiunci lasta라는 것은 이 가까운 데 있는 것 이 말이니까 그 앞에 문장에서 맨 마지막으로 나온 명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링구어 인터나치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어로 번역이 된다는 거죠. 모든 번역은 국제어로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키엘 네우트랄란 알치위 컴프레블라 중립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될 만한 이해되는 그런 국제어로 번역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라베르코의 그 작품들은 어떤 작품이냐? 키우이 하와스 카락테르 인터나시아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작품들. 그런 에스투스 에블레 아마도 브렉게인지 바로 그 언어로 스크리바트에 쓰여질 것입니다. 국제어로 바로 쓰여진다는 거죠. 재번역. 그러나 국제어가 있다면 모든 번역은 모두가 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중립적인 국제어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성격의 작품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이 국제어로 쓰이게 되겠죠. 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는 조금 몇 페이지 더 했는데 처음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고 이제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죠.